텍스트2 시작하겠습니다. 사용하는 교재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1 때 쓰던 교재 그대로 텍스트2 이어서 보시면 되고, 문제집도 마찬가지죠. 텍스트1 때 쓰던 거 계속 텍스트2부터 이렇게 문제집을 보시면 돼요. 교재 테이블 오브 컨텐츠 보시면 챕터 3부터 이제 봐야 되거든요. 6페이지. 챕터 3 법인세법이에요. Corporations, Corporate Income Tax, 연방 법인소득세 법에서 법인세법. 챕터 4 내려와서 Partnerships, 동업기업 과세제도, 동업회사 과세제도. 그 다음에 챕터 5에 S Corporations라는 법인, 법인세 원칙,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는 법인. 그래서 S법인 세제도 보실 거고요. 그 밖에 이제 내용들이 이제 또 챕터 6 이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챕터 3부터 나가야 돼요. 챕터 3 법인세 들어갈 텐데 253페이지입니다. 챕터 3 Corporations. 자,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이 양식이 보여요. 신고 양식 1120라는 1120. 제목은 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미 연방 법인 소득 세금 신고서, 줄여서 법인세 신고서. 근데 이제 가장 최신 거는 여러분들 문제집 뒤에 넣어드렸죠. 문제집의 맨 뒷 페이지를 보시면 1120 보실 수 있어요. 간단히만 지금 법인세 산출 구조 보고 출발할게요. 폼 넘버 바로 밑에요. 1120 바로 밑에 체크란이 있습니다. if 하면 체크하세요. 그래서 1번이 consolidated return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고요. 관련 또 양식 뒤에 첨부해주세요. 그래놨죠. 연결납세 신고서 얘기고요. consolidated return이라는 것은 연결납세 신고서. 우리가 개인 소득세도 부부라면 부부가 하나의 1040를 통해서 하나의 1040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서 소득세 신고 납부가 가능했었죠. 법인도 일정한 그 연결납세 요건이 충족되는 법인들 둘 이상의 별개의 legally separate entities들이요. 분명히 법적으로는 개별 실체들이 개별 법인들이거든요. 근데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하나의 법인처럼 법인세 신고 납부가 가능해요. 물론 이제 연결납세 요건이 충족되는 법인들끼리 마치 한 회사처럼 그때 한 회사처럼 1120 요 법인세 신고서로 신고를 할 때에 그 박스에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 뭐 내용 뒤에 첨부 851이라는 양식 통해서 첨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라인을 보시면 Personal Holding Company Attached Schedule PH라는 게 보이시죠? 이 주식회사인데 법인인데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 주식회사인데 Personal Holding Company라는 인적 지배법인 요건에 충족하는 법인들은 요 박스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정규 법인세 외에도 Personal Holding Company Tax라는 인적 지배법인세도 추가로 더 내야 되는 법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PHC 요건을 나중에 이제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Personal Service Corporation. 뭐 이 용어는 텍스 1을 수강하신 분이라면 텍스 1 때도 나왔던 용어인데요. PSC 줄여서 인적 용역 제공 회사입니다. 용역 제공이 된 이제 사업인죠. 그래서 Personal Service Corporation 인적 용역 제공 회사라면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여기 체크. 그다음에 스케줄 M3라는 것을 첨부하는 기업이면 또 박스에 체크. M3라는 것은 세무조정 계산서예요. 대기업들이 작성해야 되는 세무조정 계산서가 이 스케줄 지금 M3. 그 다음에 상호 중간에요. 상호. 그 다음에 소재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귀속연도 밑에 보면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그래서 줄여서 EIN,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는 란이고요. Date Incorporated, 법인 설립일자, Total Assets, 자산 총액, 사업소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이 얼마입니다. 좀 내려서 인컴 섹션에 1번 라인, Gross Residual Sales, 총수입 및 매출액, 총수입 금액 혹은 매출액. 그 다음에 Returns and Allowances, 매출 환입 및 매출 뇌누리, Sales Returns and Sales Allowances.
그 다음에 일시셀이 이 밸런스 부분이 이제 결국은 넷 세일즈가 됩니다. 넷 세일즈, 순 매출액. 매출 환입 매누리 까고 남은 이제 순 매출액. 전부 인컴 스테이트먼트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주면 돼요. 손익계산서 상의 숫자를 그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숫자를. 2번 라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커스텀 굿 솔드. 이 계산은 1125A에서 해서 가져오세요. 첨부하시고,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 빼고요. 그 다음에 3번 라인에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gross profit, subtract line 2 from line 1C. 1C 셀 마이너스 2번 라인. 2번 셀 빼고 나면 gross profit,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역시 손익계산서 정보하고 동일해야 하겠고요. 4번 라인 dividends and inclusions, 그 다음에 schedule C, line 2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배당소득 신고하는 아니고요. dividends income, schedule C에서 가져오면 돼요. 그 다음에 interest, 지금 income section interest니까요. 이자 소득이겠죠. interest income 이자 소득, gross rent 임대 소득, gross royalties 사용료 소득, capital gain net income, attached schedule D, 이 form 1120 부표 중에 schedule D, schedule D 첨부하시고요. 자본소득 신고하고요. 투자자산 매각 차익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 매각 차익. 그 다음에 net gain loss from form 4797, 4797. 이거는 이제 sales of business property라는 양식이었고요. 사업용 자산 매각 차손익을 신고하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디테일은 4797을 통해서 신고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기타 소득, 이 1번부터 9번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기타 소득. 그래서 10번 라인 other income, 11번 라인에서 다 더해요. 다 더한 값을 11번 라인에 입력합니다. 네, total income, 총소득이다. 그러면 걔를 그냥 한 줄로 비즈니스 인컴이다. 비즈니스 인컴이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11번 라인 비즈니스 인컴 나왔어요. 연간 총 사업소득 나왔습니다. 이제 디덕션 상목들 빼기 시작합니다. 12번 라인 왼편에 보시면 이제 deductions라는 용어, 공제라는 뺀다라는 용어를 보실 수 있고, line 12, compensation of officers, 임원 급여입니다. 임원진들 급여 지급한 거, 임원 보수. 그 다음에 13번 라인 salaries and wages, 이건 직원 급여, 직원들 급여 비용. 그 다음에 repairs and maintenance, 수선유지비, bad debt, 대손 손실. 그 다음에 rents, 지금 deduction 쪽에서의 rents니까요. 임차료겠죠? 사무실 건물 임차료입니다. 인컴 쪽에서의 rents는 아까 6번 라인, 그건 임대소득이에요. 이 회사가 뭔가 부동산 같은 걸 보유하고 있었고, 그거를 빌려준 거죠? 빌려줘서 생긴 소득이 인컴 섹션의 rent고요. gross rent, 임대소득. 그 다음에 16번 라인의 rents는 deduction 쪽에서의 rent이기 때문에 사무실 건물 임차료다. 비용입니다. rents 16번 라인. 17번 라인 taxes and licenses, 세금 비용, 그리고 면허료 같은 거, 면허세 같은 거. tax, 여기서 tax는 이제 사업용,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세 납세액이랄지, 납세액, 그 다음에 회사 차량과 관련한 자동차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과 관련해서 이제 회사가 이제 부담해주는 employment taxes, payroll tax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각종 세금 비용을 공제하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공제 처리하는, 비용 처리하는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interest, 이 deduction 쪽에서의 interest니까요. deduction 쪽에서 interest니까 이자 비용 얘기인 거죠. 이자 비용. 간혹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왼편에 income 섹션의 interest, deduction 섹션의 interest 분명히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쪽 interest는 뭐고 아래쪽 interest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위에 5번 라인 interest는 income 섹션 interest니까 이자 소득인 거고 interest income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래쪽 deduction 쪽에서의 interest는 18번 라인은 이자 비용인 거죠. 이자가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 라인에 travel contributions, 기부금 공제, 기부금. 그 다음에 depreciation from form 4562, 우리 텍스 1 때 잠깐 나왔네요. 456이라는 양식.
감가상각비 신고하는 양식, 개인 사업자든 뭐 법인 사업자든 간에 감가상각비 처리하는 양식. 거기서 가져오세요. 감가상각비 여기로. 그래서 감가상각비 공제 처리하세요. 디플리션 감모상각비, 애드버타이징 광고 선전비, 펜션 플랜스, 프로핏 쉐어링 플랜스, 직원들 뭐 퇴직연금 보험료죠. 퇴직연금 보험료. 그다음에 employee benefit programs, 임플로이들한테 benefit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대요. 이게 뭐니?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직원들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뭐 에너지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에너지 efficient 뭐 commercial building reduction. 그다음에 25번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공제, 기타 공제. 26번 라인에 other deductions. 다 더해요. 12번부터 26번까지 다 더하면 27번 라인에 total deductions. 총 공제액이 나옵니다. 이거 그냥 우리 간단하게 비즈니스 익스펜스다라고 할게요. 빼고 나면 28번 라인 나옵니다. 11번 라인에서 27번 라인을 뺀 게 28번 라인이에요. 28번 라인 쭉 따라가 보시면 subtract line 27 from line 11이라고 나와있죠. 11 빼기 27 하세요. 그러면 28번 라인 금액이 나와요. 뭔데 이게? taxable income before that operation loss deduction and special deductions. taxable income은 인컴인데요. before래요. 뭐 처리하기 전 no deduction, 2월 결성금 공제 및 special deductions, 특별 공제 차감 전 taxable income이랍니다. 이거를 우리 28번 라인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taxable income before DRD NOL이라는 용어를 좀 쓸 거예요. taxable income before DRD NOL. DRD라는 거 처리 전, NOL이라는 거 처리 전. special deduction의 또 다른 용어가 DRD라는 건데요. DRD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 쪽 미리 좀 가서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몇 페이지를 가서 좀 봐보시냐면 279페이지 교재 279페이지 제6절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DRD 이게 나와있죠. 지금 지금 법인이 있어요. 근데요, 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 DRD라는 제도는 그 해당 법인이 P투자사로부터 investee 컴퍼니로부터 디비던즈를 received 한 거예요, 올해. 이 해에. 배당금을 받았어요. P투자사에 대한 주식 지분 때문에 받았겠죠? 스탁홀더로서 받은 거예요. 스탁홀더로서 그 investee사로부터 디비던즈, 이익 배당을 받은 거예요. 디비던즈를 received를 했어요. 그 디비던즈 received 한 금액의 일부, 일정 금액을 지금 한도로, 일부 혹은 전부를 한도로 디덕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 밑에서 빼버릴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디비던즈 인컴이 4번 라인에 있었거든요. 1110 4번 라인 다시 한번 봐보세요. 1120 라인 4. 법인세 신고서 인컴 섹션에 4번 라인 디비던즈 쭉쭉쭉 스케줄 C 라인 23에서 가져오세요 그랬잖아요. 이게 배당소득이거든요. 스탁홀더로서 이 법인세 지금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신고납세 의무가 있는 이 코퍼레이션이요. 이 C 코퍼레이션이 다른 또 C 코퍼레이션의 스탁홀더였던 거예요. 주주였어요.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았어요. 피처사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았습니다. 스케줄 C로 신고해야 돼요. 스케줄 C, 디테일은 스케줄 C 타고 요 4번 라인 놓은 거예요. 총 배당 소득이 연간 총 배당 소득 금액이 4번 라인 놓습니다. 근데 지금 8번 라인 밑에 보면 29B 라인을 보세요. 법인세 신고서 29B 라인을 보시면 스페셜 디덕션스 똑같은 스케줄 C에서 가져오되 라인 24에서 가져오세요라고 했죠. 이게 디비던드 리시브 디덕션 처리하는 라인이거든요. 29B 라인이. 그러니까 위에 4번 셀에 총 배당 소득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 혹은 전부가 다시 29B 라인에서 빠지게 돼요. 법인세 과표가 법인세 과세 표준 법인세율을 적용하기 직전에 베이스 금액이 바로 30번 라인입니다. 라인 30. 법인세 신고 30번 라인 보시죠. taxable income. 그게 법인세 과표거든요. 법인세 과세 표준. 그 taxable income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29B 라인을 통해서 디덕션 처리를 해버려요. 디비던드 리시브드 한 것 중에 일부 혹은 전부 금액을 도로 빼버리는
처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취지로 이 디덕션을 허용을 하는 것이냐, 그걸 279페이지부터 교재 279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는 거예요. 교재 279페이지 보시면 간단히만 좀 보고 가시면 큰 1번에 DRD와 트리플 텍세이션,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 트리플 텍세이션 구조, 단순화를 좀 시켜놨고, subsidiary, 지금 P투자사, 종속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parent company, 그러니까 뭐, investee company가 꼭 뭐, subsidiary라고는 뭐, 반드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종속회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해서, 그냥 여기는 가정을 subsidiary company를 한번 들여본 거고, P투자사가 자회사다, subsidiary company다. parent company 있고, parent company individual shareholder, parent company의 주주는 전부 개인 주주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flat tax rate, 단일세율, 법인세율, 그리고 subsidiary company의 올해 taxable income, 법인세 대상이 되는 taxable income이 100이 낮다라고 보고, 이 100을 parent company 주주인 100% 주주인 subsidiary company의 100% 주주인 parent company한테 전부 배당을 실시하였고, 다시 parent company는 parent company의 주주들인 individual shareholder한테 다시 배당을 전액 실시하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밑에 그림처럼 돼요. 그러면 밑에 그림 subsidiary company 올 taxable income의 오른쪽에 100, 법인세율은 실제 현재 21% flat tax rate이지만 21%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25%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당의 이 subsidiary corporation, 이 법인의 연간 그 taxable income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 100 중에 25예요. 25가 법인세 비용입니다. corporate income tax expense예요. 이건 법인세 내는데 사용돼야 돼요. 법인세 차감 후 이익만을, 법인세를 뺀 나머지 이익금만을 주주한테 배당을 실시할 수 있겠죠. 75를 다 배당을 실시한다라고 한번 가정. 100% 주주인 코퍼레이션 홀더한테 디비던즈 75를 전부 배당으로 지급하였다라고 가정. 그러면은 이에 또 25%가 또 법인세 비용으로 나가겠죠.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과 같은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용 또 나가겠죠. 법인세 차감 전 이익,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이 이제 또 56 남았네. 그거를 또 다 배당을 실시를 했어요. 페어런트 컴퍼니의 주주는 100% 다 개인 주주를 한번 가정해봤고요. 개인 소득세율은 텍스1을 수강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플랫이 아니죠. 플랫 텍스 레이시 아니라 프로그레시브 텍스 레이시죠. 누진세율 구조죠. 하지만 여기는 단순화를 위해서 그냥 30% 단일세율 가정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소득세율 적용을 해서 산출된 소득세가 17. 이 또 세금 비용을 뺀 나머지 소득세를 뺀 지금 나머지 얼마 지금 남는 거예요. 39 남죠. 그러면은 100 중에 61이 지금 100이 계속 이렇게 배당을 통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면서 주주들한테 지급이 되면서 세금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총 100 중에 택서블 인컴 자회사거 100 중에 결국은 61이 세금이에요. 세 부담이 무거운 그런 지금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좀 세 부담을 완화시켜 줘야 되겠는데, 세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는데, 방법이 뭐 없겠느냐? 그래, 그럼 중간 단계에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코퍼레이트 홀더 단계에서, 법인 주주 단계에서 그러면은 특별히 실제 아웃플로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덕션을 좀 허용을 해주자.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세금 비용을 좀,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 그러니까 중간에 parent company, 즉 corporate shareholder 입장에서 dividend received가 지금 75가 있었지 않습니까? 75가 있었는데 그게 법인세 과표까지 흘러내려가지 않게 전부 혹은 일부를 빼줘버려요. 그게 DRD야. 그러면 이제 텍스 19가 중간에 그 corporate shareholder 단계에서 지금 세금 비용이 19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거나 하는 거예요. 19가. 그게 DRD라는 제도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다시 법인세 신고서 29B 라인이에요. 29B 라인. 그 다음에 29A 라인. 1120 29A 라인. Net Operating Deduction. 이거는 이제 2월 교성금 공제란이고요. 이전 사업연도에 taxable income이 아니라 마이너스 금액이었다. taxable income이 아니라, 즉 플러스 금액이 아니라 이 30번 라인 금액이
30번 라인 금액이 taxable income, 즉 플러스 금액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이었다. 마이너스. 그게 net operating loss입니다. net operating loss고 그 해에는 이제 net operating loss가 난 해에는 법인세 안 냈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이렇게 미래로 이월시킬 수 있다. 결손금을 이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넘어온 결손금을 이월 결손금이라고 부르고요. 올해 taxable income이 낮다면, 올해는 taxable income이 낮다면 taxable income의 일정 퍼센티지를 한도로 이 2월 결손금 공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 당해 사업연도에 taxable income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29A 라인이에요. 그런데 칠판 보시면 여기 이제 29A 라인이 net operating loss고 그다음에 29B 라인이 dividends received deduction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번 라인이 taxable income이고 30번 라인에 바로 tax rate, 법인세 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corporate income tax rate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산출된 값이 스케줄 J라는 곳에서 계산을 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그 31번 라인을 보시면 31번 라인에 total tax 있죠. 스케줄 J에서 가져오세요. total tax. 이게 지금 최종 산출세액이에요. 근데 이제 그 스케줄 J를 통해서 이제 정규 법인세, 그거를 우리는 이제 gross tax liabilities라 좀 부를 거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regular income taxes, regular corporate income taxes, 정규 법인세 라고 부를 거고, 그 밖의 세금, other taxes, 그래서 뭐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그 다음에 일정 좀 큰 기업, 대기업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제 부담해야 되는 뭐 alternative minimum tax, 최저한세, 뭐 이런 거 대상이라면 여기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제도, 세액공제, tax credit, 들 빼서 나온 tax liabilities, net tax liabilities, 빨리 거 빼고 netting 친 후에 값인 net tax liabilities, 그게 여기로 넘어와요. 그게 최종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라인이 33번 라인이고요. 33번 라인에 total payments and credits, 스케줄 J에서 역시 가져오세요. 그게 이제 기납부세액. 이 tax liability가 최종 이제 법인세 산출세액인 거고, 이거 미리미리 내게끔 한다. 미리미리. 원천징수나 그 다음에 중간 예납 제도를 통해서, 중간 예정납 제도를 통해서 미리미리 내도록 한다. 개인들도 그랬죠. 인디비주얼들도 그랬듯이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prepayments, prepayments. 그래서 withholding이나 estimated tax payments. 정산해보면 기납부세액 차감 후 납부해야 될 지금 납부해야 될 산출세액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이 많아서 환급세액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환급 받을 수 있는, 돌려받을 수 있는 텍스 리펀드 금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스케줄 C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요 256페이지, 교재 256페이지 보시면 스케줄 C, dividends, inclusions and special deductions. 여기서 라인 3개만 하이라이트 하고 좀 갈게요. 1번 라인, 2번 라인, 11번 라인. 1번 라인, 2번 라인, 11번 라인. 이 3개 라인은 하이라이트 하세요. So, 1번 라인은 dividends from less than 20% owned domestic corporations. 피투자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요. 인베스티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었는데 그 인베스티가 배당을 주더래요. 이익 배당을 주더래요. 받았어요. 근데요, 그 값은 이제 오른쪽에 A 칼럼의 셀에다가 입력하면 돼요. 근데 B 칼럼에 퍼센트가 나오죠. 퍼센티지가 나오네. 50%. 이게 DRD 퍼센티지예요.
20% 피투자사에 대한 지분율 20% 미만, 2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피투자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그 중에 50%는 DRD 처리가 가능해져요. 그 값이 C번 칼럼의 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을 받았어요. 연간 배당을 총 20% 미만의 피투자사로부터 배당을 연간 총 100을 받았으면 A 칼럼의 그 셀에다가 100 입력하고 그 다음에 공제율이 50%이기 때문에 공제율을 적용하면 A times B 하면 C 셀에 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DRD 금액이 50. Dividend received deduction 금액이 50. 근데 2번 라인을 보시면 Dividends from 20% or more owned domestic corporations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피투자사로부터 배당을 받았다면 2번 셀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2번 라인에 반영을 하게 돼요. A 셀에다가 A 칼럼 셀에다가 100 만약에 받았다면 DRD 퍼센티지가 좀 높아지죠. 65%로 높아지죠. 그러면 이제 C 칼럼의 셀에 65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겠죠. 65. 100 중에 65가 DRD 금액이에요. 11번 라인은 Dividends from affiliated group members라고 나와있죠. 연결 그룹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얘는 DRD 퍼센티지가 100% 보이세요? 오른쪽에 따라가 보시면 100%. 당의 배당을 100 받았으면 100을 다 뺄 수 있어요. 맨 밑에 23번 라인과 24번 라인, 교재 256페이지 아래쪽 23번 라인은 Total Dividends and Inclusions. 총 배당소득으로 지금 포함시켜야 될 거. 쭉쭉쭉 따라가 보시면 어디로 옮기래요? 페이지 1에 라인 4로 옮기래죠. 여기도 입력하지만 이 값을 1120 페이지 1에 라인 4에도 입력하세요 이거죠. 그게 아까 여러분들 그 문제집 맨 뒤에 1120에서 보셨던 4번 셀이에요. 4번 라인. 거기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배당금 받은 거, 배당소득 총액이 이 스케줄 C 타고 라인 지금 23 타고 그 다음에 1120 라인 4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300이면 300, 아까 뭐 100이라고 한다면 100 1번 라인, 2번 라인 1번 라인이 100이라고 한다면 300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죠? 1120의 라인 4로 흘러가요. 300이. 배당소득 총액이, 총 배당소득이 1120 4번 셀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스케줄 C의 라인 24를 보시면 교재 256페이지 맨 밑에 24번 라인 Total Special Deduction 총 특별 공제액 쭉 따라가 보시면 이 값을 여기 이 셀에도 입력이 되지만 페이지 1에 라인 29B로도 옮기세요. 29B 라인으로 옮기세요. 29B 라인. 총 얼마가 되겠습니까? 215가 되겠죠? 215 50 65 100 이렇게 해서 215가 1120의 29B 라인으로 칠판 보시면 여기 4번 라인에 300 총 배당소득 300 여기 29B 라인에 215 과표까지 흘러들어간 것은 85만 이제 법인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300에서 50 빠지고 65 빠지고 100 빠지고 그게 DRD 라는 제도예요. 근데 그 215라는 금액이 실제 사회로 아웃플로우 된 금액인가요? 실제로 사회로 유출됐던 금액인가요? 사회로 빠져나갔던 금액인가요? 아니에요. 300이면 300 그대로 있어요. 300 그대로 있는데 그 300 중에 215가 진짜로 빠져나간 게 아닌데 진짜로 뭐 비용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215를 빼줘버리는 거죠. 300은 그대로 있지만 빼줘버려. 나머지 85에 대해서만 법인세 대상이 되게끔 해줄게 그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공제 제도인 거죠. 실제로 215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목적상 특별히 이 스페셜하게 디덕션을 처리를 해주니까 스페셜 디덕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담을 줄여줄게. 동일소득에 대한 동일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교재로 교재로 가기 전에, 법인세 신고서요. 법인세 신고서 양식, 문제집, 239페이지에, 34번 라인, estimate tax penalty. 이거는 이제 중간 예납 제도와 관련해서, 중간 예정 납부 제도, 미리미리 추산을 해서 법인세 내세요, 미리미리. 나중에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테니까, 미리미리 추산해서 미리 내세요라는 제도지요. 우리 인디비주얼 텍스 1 때 텍스 1 들으셨던 분들은 개인들도 마찬가지. 개인들도 미리미리 내세요.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스러우니. 그리고 정부도 그러면 미리미리 내주시면 적시에 조세 수입을 확보해서 각종 정부 사업들을 수행할게요. 뭐 그런 거죠. 법인도 마찬가지죠. 미리미리 내야 되는데 미리미리 추산을 해서 내야 되는데 미달 납부 일정한 그 기준금액 이 사항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페널티 물을 수 있어요. 이렇게 estimate tax penalty. 그 다음에 걔까지 이제 반영을 하고 나면 35번 라인 35번 아니면 36번 라인 값이 나와요. 35번 라인은 amount owed. 아직도 기납부세액 차감 후에 납부해야 될 세액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tax due에 해당이 되겠죠. tax is due 금액. 기납부세액 차감 후 납부해야 될 법인세액. 그게 tax due. 그게 법인세 신고서 35번 라인. 근데 어떤 법인은요, 미리 낸 게 더 많을 수도 있죠. 추산해서 내기 때문에, 에스티메이션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35번 라인에, 36번 라인에 결과를 가져오겠네요. 36번 라인, 오버페이먼트. 과다 납부액이 있어요. 받거나, 리펀드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 어차피 또 다음 사업년도 중간, 그러니까 예정 납부해야 돼요. 그 대상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37번 라인에다가 거기 입력하세요. 그죠? 37번 라인. Credit to 2024 estimate tax. 다음 사업년도 중간 예납세액으로 충당해주세요. 괜히 번거롭게 우리 뭐 환급해주고 다시 우리가 납부하고 중간 예정 납부하고 뭐 그거 하지 말고 그러든가 아니면 우리는 돌려주세요. 일단은 환급부터 해주세요. 그냥 일단은 환급해 주시고 우리가 뭐 따로 중간 예납을 하든지 할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37번 셀에 입력하는 거죠. 맨 오른쪽에 리펀디드 옆에 오른쪽에 다음 연도 중간 예납액으로 충당하고 싶으면 37번 셀 말고 37번 라인 쭉 따라가 보다 보면 지금 그 리펀디드 앞에 그쪽에다가 입력을 하시고요. 환급 받고 싶으면 37번 셀에다가 입력을 하시고요. 그런 거죠. 그리고 담당 임원, 담당 관리자가 이제 sign here 거기다가 under penalties of perjury, I declare that 위증 처벌을 받기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선언, 다음 내용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paid preparer 대리인이 있었다면 paid 지금 신고 대행 수수료 받은 프리페어가 있다면 그자도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교재 255페이지. 교재 255페이지 내용을 이렇게 단순화 시켜본 거고요. 1120 simplified입니다. 법인세 단순 산출 구조고요. 256페이지 봤고요. 나중에 디테일은 상세 내용은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요. 257페이지에 스케줄 J 보이실 거예요. 257페이지 교재 257페이지에 스케줄 J. 그래서 거기 인컴 텍스도 보이고요. 스케줄 J 인컴 텍스. 이게 정규 법인세예요. 그 다음에 5번 라인 내려와 보시면 foreign tax credit, 크레딧이라는 용어 보이시죠? 크레딧, 여기 크레딧들. tax credit, 세액공제제도. 그리고 텍스 1을 수강하셨던 분들은 이거 foreign tax credit 봤었어요. 외국납부 세액공제.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뭐 general business credit도 보이죠? 이것도 보셨어요. general business credit, 텍스 1 때 일반 사업 세액공제, GBC 등등 있고 8번 라인 하이라이트.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Attached Schedule PH 8번 라인 하이라이트 하시고요. 인적 지배법인세 이거예요. 지금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PHCT 아까 1120 바로 밑에요.
폼 넘버 바로 밑에 박스들이 있었죠. 체크하라는 박스. 거기에 퍼스널 홀딩 컴퍼니에 해당하면 퍼스널 홀딩 컴퍼니 그 박스에 체크하세요라는 부분이 있었죠. 인적 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적 지배법인세까지 내야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정규 법인세 이외에도. 스케줄 PH에서 계산해 오세요.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11번 라인을 계산하는 거예요. total tax, 총 산출세액. 그리고 이제 기납부세액 처리는 교재 257페이지 밑에 파트 3에서 이루어져요. 파트 3. 거기서 기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258페이지) 영양 꺾고 259페이지 259페이지 스케줄 LV죠. 스케줄 L Balance Sheets per Books 북 얘기 나오면은 회계 장부 얘기예요. 회계 쪽 얘기입니다. 북 얘기 나오면 회계 쪽 얘기다. 우리 쪽은 텍스 쪽이고 북 얘기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을 적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산출된 금액들을 보고하는 표. 회계 기준에 따른 금액들을 보고하는 재무상태표. 비교식이네요. 비교 재무상태표. beginning, ending.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assets 쭈루룩 배열해놨고요. 밑으로 내려보면 liabilities and shareholders equity 있죠. 부채 및 자본. 21번 라인까지가 부채 섹션이고요. 22번 라인부터가 자본 섹션입니다. 22번 라인 우선주자본금, 보통주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적립, 미처분, 그 밖에 뭐 지금 트레저리 스탁 뭐 마이너스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스케줄 M1 Reconciliation of Income or Loss per Books with Income per Return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북에서 출발을 해오래요. 북에서 출발을 해서 리턴으로 한번 조정해 봅시다. 북쪽 값은 회계기준 적용한 값. 리턴 값은 법인세 신고서 값은 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적용해서 나온 값. 그러니까 회계기준에서 세법 기준으로 한번 조정해 봅시다. 이게 세무조정 계산서입니다. 스케줄 M1 세무조정 계산서. 그래서 1번 라인이 스케줄 M1 출발점이 net income or loss per books죠. net income 당기순이익, net loss 당기순손실. 인컴 스테이트먼트 상의 손익계산상의 당의 손익계산상의 당기순손익부터 출발해보세요. 회계기준 적용해서 산출된 값인데요. 그거 세법 기준으로 한번 조정해봅시다. 오른쪽 하단에 10번 라인 10번 라인을 보시면 인컴 페이지 1 라인 218으로 한번 조정해봅시다. 218이 뭐였는데? 슬픔? 요 값이에요. 스케줄 1의 last 라인 금액이 마지막 라인 10 금액이 바로 요 값입니다. 1120 페이지 1의 라인 28 1120 페이지 1의 28번 라인 taxable income before DRD null. 아까 그 얘기 말씀 안 드렸구나. 정확한 명칭은 신고서상의 정확한 명칭은 taxable income before null and special deduction이었지만 저는 순서 바꿨고 표현 바꿨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DRD null이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그건 나중에 이제 요때 되면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스케줄 M1의 제목 그 바로 밑에 노트 주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The corporation may be required to file schedule M3. 그렇잖아요. 아까 스케줄 M3 이 1120 폼 넘버 바로 밑에서 체크하는 박스가 있었는데 그게 세무조정 계산서입니다. 대기업들의. 그러면은 그 대기업이 아닌 나머지 기업들은 이 스케줄 M1으로 제출해주면 돼요. 세무조정 계산서를 스케줄 M1을 작성을 해서 제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점 신청하신 분들은 이 스케줄 M1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미연방 국세청 사이트 irs.gov 사이트 들어가셔서 1120 윈도우에다가 검색창에다가 1120 입력하시고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끝날 때까지. 스케줄 M2라는 것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요 페이지에요, 요 페이지. 259페이지와 같은 요 페이지만, 그 위에 재무상태표는 작성하실 필요 없고, 스케줄 L 말고 M1과 M2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스케줄 M1의 그 노트에 있는 그 기업의 기준은 스케줄 M1 대신에 M3를 제출해야 되는 회사 기준은 260페이지. 그죠? 260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스케줄 M3 Form 1120 부표 중에 스케줄 M3 Net income or loss reconciliation for corporations with total assets of $10 million or more. 자산, 재무상태표일 현재 자산 총액 1,000만 불 이상인 기업은 스케줄 M1 대신에 스케줄 M3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 세무조정 목적상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정보를 신고해 주세요. 261페이지 파트 2를 보시면 파트 2 살짝 income items, loss items, 인컴 항목들이나 로스 항목들, 소득 항목 혹은 손실 항목들 조정하는 파트입니다. 칼럼 4개 나옵니다. A, B, C, D, A, B, C, and D. A 칼럼이 뭡니까? income or loss per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 정보죠. income statement 정보를 입력하는 칼럼이 A 칼럼입니다. B 칼럼 temporary difference, 일시적 차이 항목이라 부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C 칼럼은 permanent difference, 영구적 차이 항목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나온 값이 D 칼럼입니다. D 칼럼의 제목은 income or loss per tax return이죠. tax return. 법인세 신고서상의 인컴이나 로스 금액. A 칼럼 금액은 회계기준 적용한 값. D 칼럼은 세법기준 적용한 값. 회계기준과 세법기준 간의 목적 차이로 인하여 이렇게 일시적 차이다, 영구적 차이다, 차이 금액, 차이 항목들이,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항목들이 있을 수 있음. 회계기준은 그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나온 값을 그 정보를, 그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이용을 한다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용을 하려 할 텐데, 그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유용한, 그러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 기준이 재개정되는 거고, 그 기준에 따라 이렇게 금액을 산출을 해서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쪽 기준은, 우리 쪽 세법 기준은 정확한 과세소득 산출, 각종 조세 정책적인 취지 반영, 뭐 이런 것들이 목적이란 말이죠. 세법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기준 간의 목적 차이 때문에 차이 금액들이 발생할 수 있음. 그 차이 금액들을 살펴보면 일시적 차이가 나는 항목도 있고 영구적 차이가 나는 항목도 있을 수 있음. 일시적 차이 항목의 대표적인 예는 depreciation, 감가상각 같은 거예요. 감가상각비. 기계장치를 100에 취득했다. 100이 이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일 텐데, 걔가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일정한 법정 내용 연수에 걸쳐서 각 지금 연도의 수익에 대응시켜서, 레비뉴에 매칭시켜서 depreciation expense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 감가상각이죠. 언젠가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누계액이 우리 셀비지 밸류를 무시한다면, 잔존 가치를 무시한다면, 내용수가 다 된 이후에도 남게 될 가치를 무시한다면, 결국은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서 감가상각비 처리한 누계액과 세법 기준을 적용해서 처리하게 된 감가상각비 누계액은 언젠가는 100% 동일한 시점이 올 거다. 하지만 두 기준 간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 내용 뉴스가 다 되기 전까지의 각각의 뭐 사업연도 내지는 회계연도 간의 감가상각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그 차이가 소멸하는 시점이 오죠. 합계액이 100이 되는 시점이 오겠죠. 그게 일시적 차이 항목.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이가 소멸되어지는. 그런데 영구적 차이 항목, 텍스원을 수행하신 분들은 주미 지방채 이자 수익에 대해서, 주미 지방채 이자 소득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죠. 법인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주미 지방채 이자 소득 부분은 비과세입니다.
법인세 대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State obligations, municipal bonds, 에 대한 interest, interest income, non-taxable이다. 일반적으로 non-taxable이다. 회계 쪽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 수익, interest revenue, 그거 북인컴, 북상의 인컴, 결국은 넷인컴까지 흘러 내려갈 것이다. 북인컴에는 인클루전 된다. 이자 수익 부분이 interest revenue가 interest income이 북인컴에는 인클루전 된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요. 주미 지방채 이자 소득 원칙 non taxable 되는 거, taxable income에 exclusion, taxable income에 inclusion 되지 아니한다. 북인컴에는 100이 포함되는데 taxable income에는 포함이 안 된다.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 차이는 아무리 시간이 경과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대표적인 영구적 차이 항목입니다. 영구적 차이 항목.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이제 세법 기준 금액을 D칼럼에 입력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262페이지 파트 3를 통해서는 파트 3 쭉 내려보면 expense items, deduction items, 비용 및 공제 항목들을 조정을 해서 보고하기 위한 파트입니다. 딱 봐도 스케줄 M1보다 정말 상세하죠. 정말 상세한 정보를 지금 보고하게 됨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교재 259페이지로 다시 되돌아와서 스케줄 M1, M3는 세무조정 계산서. 259페이지 하단 스케줄 M2는 교재 259페이지 맨 밑에 Analysis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per Books네. 북값이네. 북쪽 정보네요. 스케줄 L의 라인 25, 스케줄 L의 라인 25 정보입니다. 스케줄 L? 위쪽에서 봤죠? 재무상태표, 밸런시트. 라인 25가 뭐였는데? Retained Earnings Unappropriated.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처분이면 적립, appropriated, 이익 났다고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무조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종 준비금, 법정 준비금, 적립금 쌓아야죠. appropriated 쪽으로 이제 분류될 거고요. 그 이외의 이제 배당금 용도든 어떤 용도든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인데요. 그 기초 잔액이 비기닝 밸런스가 얼마였는데 올해 어떤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서 기말 잔액 엔딩 밸런스가 얼마입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줄 L의 라인 25에 B칼럼이 지금 비기닝 밸런스고 D칼럼이 엔딩 밸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기닝 금액이 얼마였는데 스케줄 M2로 내려가 보시면 밑에 올해 넷인컴이 얼마 나서 늘었고요.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서 이익 싹게 쌓을 수 있는 이익금이 늘었고요. 오른쪽에 distributions, 캐시, 스탁, 프로퍼티, 현금 배당, 또 현물 배당, 주식 배당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만큼 줄었고요. 그래서 엔딩 밸런스가 8번 셀에 얼마 남았어요. 그런 거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산서라 부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산서. 올해 기초잔액이 얼마였는데 뭐 때문에 늘었고 뭐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기말 잔액이 이만큼 남았군요 라고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표입니다. M2도 작성하셔서 나중에 그러니까 스케줄 M1과 M2를 동시에 작성하셔서 요 한 페이지짜리 11, 20 중에서도 요 페이지 지금 페이지 6만 출력하셔갖고 수기로 스케줄 M1과 M2를 작성하셔서 이렇게 텍스트 2 끝날 때까지 인폼 데스크에 과제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제1절 Corporate Income Taxation 법인 소득세 줄여서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미국 내 설립된 Domestic Corporations 미국 내국 법인 Foreign Corporations 외국 법인 이들이 납세 의무자고요. 법인 단계에서 법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내야 되고 혹시 법인세 차감 후에 이익금을 투자해준 주주님들한테 나눠줄 때 그 이익 배당금에 대해서도 주주들 단계에서 원칙 배당소득세 대상이 된다.
디비던드 페이드는 인트레스트 페이드와는 다르다. 이쪽 분야가 처음이신 분들. 디비던드 페이드는 디비던드 페이드. 배당금을 지급한 거예요. 지급 배당금. 이 주식회사의 주주님들한테 배당을 줬다. 아까 방금 전에 스케줄 M2를 보셨다. 뭐가 줄어들어요? 일반적인 현금 배당, 현물 배당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에 자산 중에 현금 줄거나 현물 줄거나 동시에 자본 섹션에 미처급은 이익여금 줄거나 하는 거죠. 재무상태표만 영향을 주죠. 자산 쪽에서 현금 자산이 줄든 현물 자산이 줄든 줄으면서 동시에 자본 쪽에서 이익여금이 줄는 거잖아요. 주식배당은 밑에 이익여금 쪽에 있던 금액이 위쪽 자본금 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리클래시파이 되는 결과물을 가져오는 거고 자산 총액은 변함이 없죠. 어쨌든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손익거래가 아니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상에 영향이 없죠. 손익거래여야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영향을 줄 텐데 손익거래가 아니에요. 주주님들과의 자본거래입니다. 배당금 지급은. 그 때문에 손익거래여야 그게 비용이든 손실이든 손익거래야 인컴 스테이트먼트 상에 비용으로 잡히거나 손실로 잡히거나 하면서 동시에 세법상 공제가 허용되는 거라면 법인세 신고서를 통해 디덕션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손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텍스 리턴상에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법인세 신고상에 영향이 없음. 하지만 인트레스트 페이드는 얘기가 다름. 그건 비용임. 이자 비용이잖아. 이자 비용. expense. 그러니까 인컴 스테이트먼트 상에 반영이 되겠죠. 이자 비용이니까. 그중에서 이제 공제 대상인 이자 비용은 리턴 상에도 영향을 주겠죠. 법인세 신고서상에 아까 디덕션 섹션에 인트레스트로 반영이 되겠죠. 이자 비용 공제. 차이가 있는 거죠. 디비던드 페이드와 인트레스트 페이드. 자, 지금부터 법인의 코퍼레이션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관련된 모든 이제 세제를 정리를 시험 목적상의 세금 제도를 정리를 할 건데요.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의 상당 부분은 사실 우리가 텍스 1을 수강하신 분들은 텍스 1 때 커버가 됐습니다. 디프리시에이션 같은 것도 다 했고요. 일반적인 어떤 비즈니스 익스펜스들 얘기도 텍스 1 때 다 봤어요. 텍스 1 때 안 보셨던 이제 항목들 위주로 정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안 보셨던 법인세법 중심으로 정리가 챕터 3에서 정리가 들어간다. 포메이션 단계,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단계, 리퀴데이션 단계 이렇게 나눠서 보시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포메이션 단계에서 보셔야 될 내용이 크게 보면 주제가 두 가지예요. 텍스 프리 법인세 부담 없이 코퍼레이트 포메이션 가능하다는 얘기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오가니제이셔널 코스트, 스타트업 코스트 얘는 보시게 될 거고, 레귤레이션 쪽에서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창업비, 개업비에 대한 처리, 세무상 처리 어떻게 하는지, 회사 설립에 따른 재반 지출인 창업비, 본격적인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앞두고 개업 준비할 때 그 개업 준비 기간 동안 들어가는 개업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보셔야 될 내용들이 Charitable Contributions Deduction, 기부금 공제, 그 다음에 Dividend Received에 대한 처리, 아까 DRD 중심으로 볼 거고요. Dividend Received Deduction, 그 다음에 Capital Gain이나 Capital Loss에 대한 처리. 이거는 텍스 1 챕터 2를 수강하신 분이라면 이미 상당 부분 법인의 캐피털 게인이나 캐피털 로스에 대한 텍스 트리트먼트, 세무상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실 거고요. 다시 그러니까 리뷰 차원에서 보실 거고, net operations 결손금에 대한 처리, dividends paid, distributions made, 이거는 레귤레이션 시간에는 보질 않고요. TCP 주제이기 때문에. 리퀴데이션 단계, 컴플릿 리퀴데이션스와 코퍼레이트 리오가니제이션스, 완전 청산 절차를 거쳐서 소멸해버리는 그런 경우와 리오가니제이션, 조직 변경을 통해서 merger and acquisition 등등
M&A 등등 리오가니제이션 조직 변경 등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이 리퀴데이션 단계인데요. 이 또한 TCP 주제고 레귤레이션 주제는 아니어서 요중에 이제 레귤레이션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64페이지. 퍼스널 홀딩 컴퍼니 얘기 잠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S법인은 이제 같은 주식회사라도 C 코퍼레이션이라는 주식회사와 S 코퍼레이션이라는 주식회사 있죠? C 코퍼레이션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주식회사고, S 코퍼레이션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는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C가 의미하는 것은 인터널 레비뉴 코드 연방세법의 서브챕터 C, 서브챕터 C에서 법인세법이 규정되어 있다 해서 C 코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인터널 레비뉴 코드 미 세법 연방세법 서브챕터 S에서 S법인 세제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해서 S 코퍼레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S 코퍼레이션은 이제 별도 챕터에서 보시는 주제라 그래서 퍼스널 홀딩 컴퍼니 잠깐 나와있죠. 퍼스널 홀딩 컴퍼니는 특정 소수의 주주들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말함. 이 법인 형태를 이용해서 텍스 이베이전, 불법인 탈세 시도, 또 텍스 어버이던스, 합법적인 조세 회피 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의 이렇게 회사이기 때문에 스페셜 룰에 적용을 좀 받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퍼스널 홀딩 컴퍼니 텍스까지도 부담해야 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PHC가 아닌 나머지 회사들도요. 텍스 어보이던스 인텐트가 세무조사 시 적발되면 어큐뮬레이트 어닝즈 텍스 회사에 부당하게 많이 쌓아놓고 있는 어닝지에 대해서 어큐뮬레이트 해놓고 있는 어닝지에 대해서 정기 법인세에 세금 더 내세요라는 적정유보 초과소득세라는 AT라는 것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S법인 나중에 보실 거고 이제 C법인을 보실 텐데 밑에 그림처럼 포메이션 단계, 오퍼레이션 단계, 리퀴데이션 단계 구분해서 각종 텍스 트리트먼트 세제를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포메이션 단계 우리 이제 보실 거고요. 텍스 프리, 코퍼레이트 포메이션, 오가니제이션 코스트, 스타트업 코스트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트러블 컨트리뷰션 보실 거고, 디비던드 리시브드 디덕션 그거 보시게 될 거고, 캐피털 게인, 캐피털 로시즈 보시게 되고, 넷 오퍼레이팅 로스 보실 거고, 디비던드 페이드 이하부터는 TCP만의 주제다라는 거죠. 265페이지. 방금 이게 쭉 1120을 통해서 보셨던 얘기의 반복.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실 거예요. 265페이지. 인컴 섹션에서 디덕션 섹션을 지나서 텍스블 인컴 법인세 과표 나오고 법인세를 적용하고 산출된 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총 텍스 라이빌리티 부담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여기는 없지만 이 밑에 프리페이먼트가 또 반영이 돼야 되겠죠. 텍스 라이빌리티 밑에 기납부세까지 이제 정산을 해봐야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 266페이지. 양가로 2번 디덕션 쪽에서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는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에서 보셨었던 어버브 더 라인 디덕션, 또 아이템 디덕션, 스탠다드 디덕션 그런 구분 없어요. 아까 1120 보셨습니다만은 1120 보셨습니다만 디덕션 섹션이 쭈르륵 있었고 디덕션 항목들이 쭈르륵 열거돼 있었죠. 별도로 어버브 더 라인, 빌로우 더 라인 그런 거 없다. 또 스탠다드 디덕션 그런 것도 없다. 그런 이제 특징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현재로서는 플랫한 21%라는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 법인세율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들의 연방 법인세율은 100에 21입니다. 100 중 21이 세금입니다. 100을 벌면 텍서블 인컴 100을 벌면 그 중에 21이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267페이지부터요. 267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코퍼레이트 포메이션 단계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